우병우 전 수석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점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게요. 네. 직권남용을 형사재판에서 적용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남용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시겠지만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정의가 내려져 있다 않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식어가 아니라 네. 진짜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막중한 힘을 가진 자리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일단 검찰이 주장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민정수석의 힘을 가지고 다수 부처 인사 같은 데도 개입을 했고 자기를 이거는 다른 혐의지만 그다음에 이제 박 전 대통령 당시에 K스포츠나 미르 같은 재단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 부분을 덮어 넘어갔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도 원래 이 순서가 있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검사석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거 최후 진술을 포기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그럼 네네. 중간에 이제 뭐 재판 과정을 또 이제 언론사에 보도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최후 진술 포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그건 아니고 최후 진술을 오늘 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네. 그 최후 진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소개만 해드리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는 모든 것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래 민정수석 이거 하는 거예요. 다들 그랬어요. 왜 저한테만 이랬어요?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네.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 그리고 상관의 직접 면담해보면 상관의 지시를 따랐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거고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라도 8년의 구형은 지나치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한테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원래 민정수석은 그거 하는 일입니다. 아하. 그게 원래 업무예요. 그걸 나는 했을 뿐이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예전에 김태현 변호사 이 부분을 예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이 권한 남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저걸 해석할 수 있을까? 민정수석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꼬리 잡은 것이 있는데 아까 이제 양재 변호사가 소개하신 검찰의 구형 요령 중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거잖아요. 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게 직권남용가 되려면 민정수석의 권한은 요만큼인데 이만큼 휘둘렀으니까 직권남용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검찰의 얘기는 민정수석 원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막강한 권한이 있어서 그걸 휘둘렀으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원래 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래 민정수석 이만한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해왔으니까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직권남용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판례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블랙리스트 문제도 그렇지만 이 직권남용이나 법리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는 단지 이뿐만이 아니죠. 민간인 공무원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와 별도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에 대해서 숙명이라는 단어를 꺼냈었죠.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재판. 네. 이 재판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앞서 이제 네. 저랑 김태현 변호사도 이 검찰이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권력 범위를 가지고 틀림없이 다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음 재판은 이 불법 사찰인 거예요. 네. 게다가 거기에 국정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정원 인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해서 내가 감찰을 받아야 될 사람을 거꾸로 감찰을 했던 겁니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금태섭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고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조홍천 의원과의 친분 같은 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네. 이석수 감찰관이 차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이동을 할 때 말을 안 하고 문자로 써서 한다. 그러니까 주위에 그만큼 신경을 쓴다. 이런 걸 국정원이 낱낱이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있고 도가 지나쳐 보이는 거는 이건 좀 확실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영장을 내줬지 않습니까? 구속을 시켰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최소 구형한 그 혐의는 법원에서 영장을 계속 기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8년 구형을 했다는 거 보고 약간은 놀랐던 게 이번 것보다 다음 것이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데 아하. 그러면 몇 년까지 우 전 수석에게 총 구형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8년을 구형했으면
구속 수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몇 년형을 구형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군요. 하나 제가 첨언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강한 권한이 민정수석 권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재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건데 이 추구 죄송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문제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병우 전 수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민정수석 원래 감찰하는 거야. 공직기관 담당은 내가 하는 일 아니냐? 네. 그래서 내가 공직기관 감찰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석수 감찰관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셀프 감찰이라는 얘기죠. 네. 왜 감찰했습니까? 당신을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조사하는 걸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영장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 재판은 잘 모르겠으나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나 네. 이제부터 시작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쉽지 않죠. 우병우 전 알겠습니다. 수석에게도요. 이제 제대로 본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검찰의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재명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하와이에서 열렸었죠. 이 내용, 회동이 끝난 이후에 입장 발표를 하는 그 영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송영무 장관이요,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북한도 북한의 그 후진성과 군사력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을 개발해서 핵 공격을 한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그럴까 의문을 표시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개발된 핵을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의 정권은 지도상의 지도에서 아마 지워질 것입니다. 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준비되고 있고 평화 그리고 북미 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입장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발언입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아마 지워져 버릴 것이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뭐 종종 청와대와 다른 입장으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네. 어쨌든 지금 기조로 봤을 때 굉장히 강경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이뤄낼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생각해 보면 바로 지금 이 발언을 하기 직전에 매티즈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매티즈 장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과 불신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그걸 불식시키려면 우리의 의지는 명확하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비핵화가 없는 한 우리도 더 이상 북한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게 명확하다는 점을 매티즈 장관을 포함해서 어떤 미국 행정부의 강경파들에게 보내는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은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무 장관이 그동안 그 청와대 입장과 좀 다른 네. 사실은 좀 생뚱맞은 대화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번만은 전형적으로 청와대가 아주 조율된 아,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종건 국민통제 비서관을 비롯해서 네. 저는 멤버의 핵심이 김기정 교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1.5 트랙이라고 했으니까 네. 김기정 교수 일행이 미국에 가서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이때 네. 사실 미국이 지금 우리를 조금 의심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이 우리는 미국과 즉 미국을 먼저 말을 했거든요. 네.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강력한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면서 네. 한미동맹 굳건하다는 것을 최종건 국민통제 비서관 일행에게 네.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우리 정부를 의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북한의 술책에 말려들까봐 우려를 하고 있는 그 정도 그렇습니다. 수준이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이요, 하와이에서 이 매티스 국방장관,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이요, 남북 평창 대화는 환영하지만, 자,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를 흩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금 수개월 동안 견지해온 미국 백악관 입장과 달라진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거죠. 네. 매티즈 장관 얘기를 또 들어보면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만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남북 지금 올림픽 대화가 중요한 문제, 결국 비핵화죠. 바로 갈 수는 없는 거다. 결국 우리 미국과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된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어떤 압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식이 이제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서는 이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비핵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은 계속돼야 된다. 네. 그 입장을 여전히 이제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미 재무부가 올해 들어서 첫 대북 추가 제재를 또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대북 제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압박의 수준을 더 높였다는 시각인데, 당시 9월입니다. 지난해 9월 미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 target individuals,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s that finance and facilitate trade with North Korea. China, their central bank, has told their other banks to immediately stop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w on notice that going forward, they can choose to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North Korea, but not both. 자, 지금 이 우리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송영무 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만나고 이러는 과정들, 미국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열병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했고, 그리고 또 현송월이 이 점검단으로 남한에 방문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면서 환영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만스러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현송월이 한국에 와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하는 것 자체를 미국에서 한국이 하이제킹 당했다, 평창올림픽이 하이제킹 당했다, 이런 표현도 썼고, 그다음에 이제 2월 8일 날 열병식 부분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2월 8일 날 열병식을 대경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보라는 거, 미국을 협박한 것이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열병식이 아니고 미국을 공갈 협박하기 위한 열병식이기 때문에 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이런 가운데 미국이 뭔가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는 좀 기다려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를 하니까요, 북한에서는 지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평화 분위기에 왜 찬물을 끼얹느냐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북 해빙기를 맞으면 맞을수록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역작용처럼 네. 더 강경한 지금 기류가 흐르고 있고요. 미국 재무부는 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러시아 등 기관 9곳, 그리고 북한 선박 6척에 대해서 제재 명단을 또 추가했습니다. 결국 점점점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북한은 미국의 단독 제재 노름이 우리를 압살하는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다. 북미 사이의 교류 과정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이렇게 반발했는데, 결국 이렇게 양쪽이 점점 강경하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미 대화가 성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과거에 그 한국전쟁 때 보면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 네. 그 당시에 전투가 없었습니까? 휴전회담이 진행될 때 전투가 더 치열했습니다. 아하. 하나라도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상자가 그때 발생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비핵화라는 그 목표를 둘러싸고 지금 이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그 큰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작은 그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가 아하.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러면서 북한, 미국을 향해서 왜 평화에 찬물을 끼얹냐라는 항의와 함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대화 테이블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좀 압박을 중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북한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 이거 아니었을까요? 이번에 압박을 좀 완화시켜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연내에 달러가 다 마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올 정도로 북한이 대북 제재 효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 북한 체제 유지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통일부 장관도
뭐 북한 열병식 같은 경우는 내부 선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북한 내부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북한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결국 이제 압박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이제 그 제재 공조, 국제사회 공조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지금 어떻게 보면 당면 과제겠죠. 네. 결국 양쪽이 원하는 건 분명합니다. 비핵화와 제재 해제. 근데 결국은 둘 다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뭐 북미 대화 자체가 간단치는 않지만 어쨌든 양쪽의 카드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북한으로서도 지금 선택의 시간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렇게 세게 도발을 하면 뭔가 당근이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시간 벌고 다시 또 준비하고 이런 계속 그런 타임 스케줄이 그렇게 돌아갔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제재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 강력한 압박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이 도발의 수위를 앞으로 그럼 계속 더 올릴 것이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으로서도 지금 대화의 어떤 물꼬를 잡고 대화로 나서느냐, 네. 아니면 더 강한 어떤 도발을 하느냐, 네. 이 선택의 순간이 이제 북한으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한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와 앉아 있고요. 또 북미 대화로 갈 수 있는지 여부에 기대를 아주 많이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알려진 것처럼 열병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어지는 순위가 바로 이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멤버의 핵심이 김기정 교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1.5 트랙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김기정 교수 일행이 미국에 가서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이때 네. 사실 미국이 지금 우리를 조금 의심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이 우리는 미국과 즉 미국을 먼저 말을 했거든요. 네.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강력한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면서 네. 한미동맹 굳건하다는 것을 최종건 구비통제 비서관 일행에게 네.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우리 정부를 의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북한의 술책에 말려들까봐 우려를 하고 있는 그 정도 그렇습니다. 수준이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영국 국방장관이요, 하와이에서 이 매티스 국방장관,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이요, 남북 평창 대화는 환영하지만, 자,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를 흩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금 수개월 동안 견지해온 미국 백악관 입장과 달라진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거죠. 네. 매티스 장관 얘기를 또 들어보면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만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남북 지금 올림픽 대화가 중요한 문제, 결국 비핵화죠. 바로 갈 수는 없는 거다. 결국 우리 미국과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된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어떤 압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식이 이제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서는 이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비핵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은 계속 돼야 된다. 네. 그 입장을 여전히 이제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미 재무부가 올해 들어서 첫 대북 추가 제재를 또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대북 제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압박의 수준을 더 높였다는 시각인데, 당시 9월입니다. 지난해 9월 미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 target individuals,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s that finance and facilitate trade with North Korea. China, their central bank, has told their other banks to immediately stop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우병우 전 수석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점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게요. 네. 직권남용을 형사재판에서 적용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남용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시겠지만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정의가 내려져 있다 않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식어가 아니라 진짜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막중한 힘을 가진 자리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일단 검찰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정수석의 힘을 가지고 뭐 다수 부처 인사 같은 데도 개입을 했고 자기를 이거는 다른 혐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당시에 K스포츠나 미르 같은 재단에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 부분을 덮어 넘어갔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도 원래 이 순서가 있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검사석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거 최후 진술을 포기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뭐 재판 과정을 또 이제 그 언론사에 보도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최후 진술 포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그건 아니고 최후 진술을 오늘 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최후 진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소개만 해드리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는 모든 것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래 민정수석 이거 하는 거예요. 다들 그랬어요. 왜 저한테만 이랬어요?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 그리고 상관의 직접 면담해보면 상관의 지시를 따랐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거고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라도 8년의 구형은 지나치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한테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는데 원래 민정수석은 그거 하는 일입니다. 그게 원래 업무예요. 그걸 나는 했을 뿐이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예전에 김태현 변호사 이 부분을 예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이 권한 남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저걸 해석할 수 있을까? 민정수석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꼬리 잡은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양재 변호사 소개하신 검찰의 구형 요령 중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게 직권남용수가 되려면 민정수석의 권한은 요만큼인데 이만큼 휘둘렀으니까 직권남용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의 얘기는 민정수석 원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막강한 권한이 있어서 그걸 휘둘렀으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원래 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래 민정수석 이만한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해왔으니까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권남용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판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블랙리스트 문제도 그렇지만 이 직권남용이나 법리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는 단지 이뿐만이 아니죠. 민간인 공무원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와 별도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에 대해서 숙명이라는 단어를 꺼냈었죠.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재판. 이 재판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앞서 이제 저랑 김태현 변호사도 이 검찰이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권력 범위를 가지고 틀림없이 다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음 재판은 이 불법 사찰인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국정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인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해서 내가 감찰을 받아야 될 사람을 거꾸로 감찰을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금태섭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고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조홍천 의원과의 친분 같은 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석수 감찰관이 차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이동을 할 때 말을 안 하고 문자로 써서 한다. 그러니까 주위에 그만큼 신경을 쓴다. 이런 걸 국정원이 낱낱이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있고 도가 지나쳐 보이는 거는 이건 좀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영장을 내줬지 않습니까? 구속을 시켰어요. 지금 오늘 최소 구형한 그 혐의는 법원에서 영장을 계속 기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8년 구형을 했다는 거 보고 약간은 놀랐던 게 이번 것보다 다음 것이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데 그러면 몇 년까지 우 전 수석에게 총 구형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8년을 구형했으면 구속 수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몇 년형을 구형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군요. 하나 제가 첨언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강한 권한이 민정수석 권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재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건데 이 추후국 죄송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문제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병우 전 수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민정수석 원래 감찰하는 거야. 공직기관 담당은 내가 하는 일 아니냐? 네. 그래서 내가 공직자 감찰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석수 감찰관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셀프 감찰이라는 얘기죠. 네. 왜 감찰했습니까? 당신을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조사하는 걸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영장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 재판은 잘 모르겠으나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으나 네. 이제부터 시작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쉽지 않죠. 우병우 전 알겠습니다. 수석에게도요. 이제 제대로 본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검찰의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재명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하와이에서 열렸었죠. 이 내용, 회동이 끝난 이후에 입장 발표를 하는 그 영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송영무 장관이요,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북한도 북한의 그 후진성과 군사력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을 개발해서 핵 공격을 한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그럴까 의문을 표시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개발된 핵을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의 정권은 지도상의 지도에서 아마 지워질 것입니다. 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준비되고 있고 평화 그리고 북미 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입장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발언입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아마 지워져 버릴 것이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종종 청와대와 다른 입장으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네. 어쨌든 지금 기조로 봤을 때 굉장히 강경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이뤄낼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생각해보면 바로 지금 이 발언을 하기 직전에 매티즈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매티즈 장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과 불신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그걸 불식시키려면 우리의 의지는 명확하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비핵화가 없는 한 우리도 더 이상 북한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게 명확하다는 점을 매티즈 장관을 포함해서 어떤 미국 행정부의 강경파들에게 보내는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은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무 장관이 그동안 그 청와대 입장과 좀 다른 네. 사실은 좀 생뚱맞은 대화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번만은 전형적으로 청와대와 아주 조율된 아, 그래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종건 그 국민통합 비서관을 비롯해서 네. 저는 Institutions are now on notice that going forward they can choose to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North Korea, but not both. 자, 지금 이 우리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송영무 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만나고 이러는 과정들 미국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열병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했고 그리고 또 현송월이 이 점검단으로 남한에 방문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면서 환영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만스러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현성월이 한국에 와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하는 것 자체를 미국에서 한국이 하이제킹 당했다. 평창올림픽이 하이제킹 당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썼고 그다음에 이제 2월 8일 날 열병식 부분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2월 8일 날 열병식을 대규모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보라는 거, 미국을 협박한 것이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열병식이 아니고 미국을 공갈 협박하기 위한 열병식이기 때문에 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이런 가운데 미국이 뭔가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는 좀 기다려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를 하니까요. 북한에서는 지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평화 분위기에 왜 찬물을 끼얹느냐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북 해빙기를 맞으면 맞을수록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역작용처럼 네. 더 강경한 지금 기류가 흐르고 있고요. 미국 재무부는 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러시아 등 기관 9곳 그리고 북한 선박 6척에 대해서 제재 명단을 또 추가했습니다. 결국 점점점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굉장히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북한은 미국의 단독 제재 노름이 우리를 압살하려는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다. 북미 사이의 교류 과정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이렇게 반발했는데 결국 이렇게 양쪽이 점점 강경하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미 대화가 성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과거에 그 한국전쟁 때 보면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 네. 그 당시에 전투가 없었습니까? 휴전회담이 진행될 때 전투가 더 치열했습니다. 아하. 하나라도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